예, 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은 그 메테인하고 암모니아하고 에탄올고 특징 잡는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은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손소독제 우리가 뭐 코로나 시절에 많이 했던 것들. 따라서 얘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질소 비료. 그러니까 합법법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암모니아, 애가 니은되는 거고. 다음에 이건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주성분은 메테인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애가 티것이다 해서 그냥 푸는 거죠. 뭐. 그래서 기니디를 다 찾고 나면 보기에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에탄올이 맞는 거고.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탄소와 암물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모니아에는 탄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워딩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다음에 이건 메테인이든 이런 물질들이 있죠. 탄소와 암물은 기본적으로 연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에탄올, 메탄올 뭐 등등 해서 걔들 같은 경우는 연소를 시키면 연소 자체가 발열이잖아. 그렇지? 주변으로 열이 막 발생을 하는. 따라서 디귿 연소 반응은 발열이다. 뭐 그 워딩인 거죠. 그래서 디귿 맞고. 그래서 답은 4번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자, 2번은 원자 XYZ의 전자 배치인데 이게 바닥 상태라는 워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얘가 바닥인지 발들뜬인지 그리고 들뜬이면 어디에 위배되는지 그걸 찾는 거죠.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생긴 거 파울리에 걸리는 게 있냐 없냐. 근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업스핀 2개짜리는 없으니까 따라서 파울리에 걸리는 건 없는데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앞쪽에 있는 오비탈 다 안 채우고 넘어온 게 있냐. 이게 싸움의 원리죠. 따라서 Z 같은 경우에는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P 오비탈에서 빈방 놔두고 짝지은 게 있냐. 홀 전자수를 최대한 많이 하라고 했거든. 뭐 왼쪽부터 채운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뭐 세 개 다 에너지가 동등한 방이기 때문에. 따라서 Y 같은 경우는 여길 비워놓고 여기 짝졌기 때문에 어디에 어긋난다? 훈티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X의 전자 배치는 싸움을 만족한다. 뭐 X는 바닥 상태니까 전부 다 만족하고요. 다음에는 Y의 전자 배치는 아까 말한 대로 훈투 규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맞죠. 니은 틀렸네요. 만족한다가 아니고. 다음에 이거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니까 각각의 원소가 누군지를 찾고 홀전자를 찾으셔도 되고 또는 그냥 바닥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뭐. 그래서 애를 바닥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홀전자 몇 개? 3개가 돼버리고 애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빼야 되겠네.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홀전자 몇 개? 2개가 되니까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Z가 Y보다 더 크다. 거꾸로 됐구나. 가운데가 Y구나. Z가 2개고 Y가 3개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다음. 이게 화학결합 모형 가지고 각 원소가 누군지를 우리가 찾는 건데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은 N 플러스라 되어 있거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1 마이너스가 2개 있잖아요. 따라서 너는 2 플러스고 그러니까 현재 플러스가 2개 더 많은 상태니까 원자로 만들려면 전자를 2개 더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현재 네온 상태에서 전자를 2개 넣어주면 N은 뭐가 되지? 마그네슘.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 되고 B는 마이너스가 1개 더 많은 상태니까 하나 빼주면 되죠. 따라서 현재 이 상태가 아르곤 전자 배치거든. 그럼 거기서 하나 빼버리면 Cl이 돼버리지. 따라서 A는 마그네슘, B는 Cl이 되고 그럼 거기에서 A가 마그네슘인 걸 내가 알았으니 이온되면 N은 2 플러스거든. 그럼 옆에 있는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2개가 더 많아. 그래서 2개를 빼주면 N은 네온에서 2개 빼면 그렇죠. 산소가 되죠. 그래서 A, B, C를 다 찾고 나면 또 기억. 스몰 N은 2다가 맞고 다음에 A는 금속이잖아요. 상태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도 전기를 통하고 액체에서 전기를 통하고 만약에 이 녀석이 이온 결정에 대한 거면 고체면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얘가 금속인지 이온인지 판단도 하셔야 되고 뭐 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지도 그리고 상태 S라 썼는지 L이라 썼는지 그것도 잘 봐놓으셔야 돼. 그래서 니은 금속 A는 고체 금속 A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가 맞죠. 다음에 B와 C로 구성되는 화합물은 B는 Cl이고 C는 산소니까 비금속끼리 붙어 있잖아. 뭐 OCl2라든지 뭐 O2Cl2 있겠죠. 그래서 얘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해서 공유결합 물질이다가 맞죠. 그러니까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전부 다 통칭해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고 거기에 분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공유 결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쨌든 이것은 BC로 구성된 건 공유결합 물질이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됩니다.
다음. 자, 1, 2주기 원소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게 주의할 게 1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1주기에는 수소하고 헬륨이니까 그럼 헬륨은 결합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따라서 1주기는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W를 보시면 고전자, 공유전자쌍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W가 수소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직거니까 16쪽. 그럼 2주기에 16쪽 누가 되지? 산소가 되죠. 그래서 얘는 H2O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X가 산소고요. 그 다음에 Y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5개. 두 공유 전자쌍 중에서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잖아. 따라서 N은 5개니까 15족. 그럼 2주기에서 15족이면 N은 질소가 되고 N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17족 되죠. 따라서 N은 플로린 됩니다. 그래서 원소 다 찾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찾았으니까 기억. W와 Z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그래서 W는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1이고요. 다음에 Z는 플로린이니까 7. 그래서 8 맞죠?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 X2는 산소잖아요. 이렇게 O2 이중결합이 있는 거. Y2는 질소잖아요. 이렇게 3중결합이 있는 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은 Y2가 더 많다가 되고 다음에 YW3가 질소에 W 수소 3개 붙은 거잖아. NH3. 따라서 NH3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무슨 뿔? 삼각뿔 형태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산화수변한 거 찾으시면 여기는 X가 2인데 4니까 얼마 증가했지? 예, 플러스 2 증가했고 여기 Y는 YO4 마이너스니까 산소가 2 마이너스 4개. 그럼 8 마이너스인데 전체 마이너스 되려면 N은 플러스 7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가면서 2로 5 감소했죠. 그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조합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간 X 원자가 5개면 이렇게 간 Y 원자는 2개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5개의 X가 왔고 여기서 2개의 Y가 왔어. 그리고 나머지 원자수 맞추면 되지. 그럼 X 5개니까 여기도 5개고 Y 2개니까 여기도 Y가 2개고 그럼 산소는 8개니까 산소는 여기밖에 없지 않니? 따라서 H2O 8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수소가 16개니까 H 플러스 네가 16개 있으면 된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스몰 a는 5고 다음에 스몰 c는 16이고 다음에 스몰 b는 2고 다음에 스몰 d는 8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n은 21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식을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다음 넘어갑시다. 상평형 문제인데 일단 액체를 넣었어. 그 액체를 넣었는데 상평형에서는 표면에서 날아가 증발이라고 하죠. 표면으로 들어와 응축이라고 하지. 근데 이때 증발 속도는 템퍼러처 온도와 한계가 돼 있고 다음에 응축 속도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개수. 이때에는 수증기 개수죠. 기체의 몰농도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양이 또는 속도가 같거나 양이 일정하면 그렇죠. 동적 평형이라고 하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그런데 단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다. 대부분 문제가 온도에 대한 워딩은 단으로 많이 넣어놓잖아. 그게 A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다 안 나왔어. 그런데 시각이 안 나왔는데 액체의 질량이 AA로 요때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일정하니까 이때가 바로 동적 평형. 그럼 이때도 동적 평형인 거야. 그리고 하나 다른 게 B가 있거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양이 이렇게 일정해진다니까. 그러면 얘는 다르니까 평형이 되기 전이겠지. 그럼 평형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기억과 니은 하나는 T고 하나는 3T니까 애가 T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애가 3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증발 액체만 넣었으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빠른 상태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초기엔 증발 위주로 일어나니까 여기 액체 이 녀석의 질량은 감소, 시간에 따라서 N은 증가해버리겠지. 그러면 T일 때 B고 평형되니까 A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스몰 a가 B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밑에.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은 C이고 그럼 여기도 C겠죠. 왜? 평형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T, 2T, 3T 흘러감에 따라서 기체의 양은 많아지거든. 따라서 거꾸로 썼네요. 이거 미안합니다. 액체는 줄고 그리고 기체는 많아지겠죠. 부등호보를 미안해요. 준다고 해놓고 여기 왼쪽이 크다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C가 D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 다 찾았으니까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3T다. 그럼 맞죠? 다음에 니은 D가 C보다 크냐?
그래서 CD 비교니까 C가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다음에 시간이 니은일 때, 그러니까 T일 때는 여전히 증발이 잘 되고 있는 상태거든. 따라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부호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용액의 농도인데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나오는 것이 용질의 몰수잖아요. 밀리리터 곱해가지고 미리몰로 가면 1 곱하기 250이니까 넌 250m몰이 있어. 용질이. 그런데 그 용질의 질량이 3배 더 많으니까 당연히 몰수로 따져도 3배가 더 많겠죠. 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요 값이 나오는 A를 구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몰 a는 1.5, 2분의 3에서 바로 나와버리죠. 7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 그거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매우 간단한 문제죠. 다음 넘어갑니다.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관련인데 그러니까 이게 표가 주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좌우 막 쓰면 되는데 없어서 쌤이 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다 해가지고 왼쪽에는 pH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POH를 쓸 겁니다. 그때 어떤 수용액이든 간에 pH와 POH 합은 14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가에서 POH 빼기 pH가 8이고 POH 더하기 pH가 14니까 요 두 식을 더해버리면 POH, 그렇죠? 2 곱하기 POH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이 2개 더했을 때 22가 떨어지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가의 POH는 11이다. 그리고 2개의 합은 14니까 N은 3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에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저기 p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 나누기 나에서 OH의 몰 농도 했더니 이 값이 10이 나왔다는 건 이 녀석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되겠죠. 따라서 나에서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취한 POH는 4 떨어질 거고. 그럼 합이 14니까 당연히 N은 10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POH는 다의 POH가 나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3배니까 N은 12라고 쓰고 합이 14니까 2라고 하면 가나다 수용액에 대한 pH와 POH 자료는 전부 다 정리가 끝나버린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면 기억, 가는 참고로 P값이 작은 게 진한 거잖아. 따라서 가는 P값, pH가 더 작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더 진한 거죠. 그럼 진하니까 가는 무슨 성? 예, 산성. 틀렸고. 다음에 나의 POH는 4죠. 3이 아니고. 다음에 다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pH가 2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다 하는 디귿 보기는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금속의 반응에서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것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양이온의 전하가 증가하고 있냐, 이온을 넣어서 증가하냐, 아니면 계속해서 금속을 넣어서 감소하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A1 플러스하고 B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같은 몰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양. 그런데 거기 수용액에다가 내가 금속 C를 넣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수용액에다가 똑같이 금속 C를 넣은 게 요 녀석이 나가 되고 요게 타가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계속해서 금속을 넣었으니까 양이온의 전해량 총합은 그렇죠. 같다.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스몰 b라서 이 내가 n을 너 n개, 너 n개에서 너 하나 쳤을 때 전체 전하량은 에 한 개, 에 하나라고 내가 b를 까버리면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은 1 더하기 b가 돼버려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저기 n을 안 까고 여기에서 집어넣은 C가 Wg, 2Wg 넣었는데 첫 번째 집어넣은 게 금속은 안 됐죠. 전부 다 이온 됐어요. 그 다음에 2W 넣은 것도 포함해서 C는 전부 다 이온이 됐거든. 그래서 얘를 1개 그리고 2개 넣었다라고 까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 넣은 게 죄다 이온이니까 애가 하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개 넣은 것까지 죄다 이온 됐으니 여기는 3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여기 2 플러스 이온이 3개밖에 없거든. 따라서 이 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6이 되고 그러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애도 플러스 6이 되죠. 됐죠? 야,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C가 2 플러스니까 B의 전하 총합은 플러스 4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스몰 b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가 또 뭐 있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하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죠.
그때 증가한 녀석의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녀석의 산화수 총합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할 때 쓰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증가한 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바로 증가한 산화수 총합이고 석출돼서 감소한 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그렇죠. 바로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거든. 그래서 C가 하나가 증가한 거야, 이 과정에서. B는 반응 안 했거든. C만 반응했잖아. 따라서 증가한 게 C, 2 플러스가 하나가 증가했으니 증가한 산화수 총합은 그렇죠. 2가 되고 감소한 산화수 총합도 2가 돼야 돼. 근데 감소한 건 누가 감소했냐? A, 1 플러스가 감소했거든. 그러면 요 값이 같으려면 A는 몇 개? 그렇죠. 2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2개가 속출됐어. 그리고 A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경우에 스몰 n은 2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몰 n을 2로 써버리면 A하고 B가 같은 양이니까 여기도 B가 2개가 있는 거거든. 그럼 B 2개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스몰 b는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선 A 1 플러스 2개, B 2 플러스 2개에서 전체 6 플러스만큼 석출이 되고 그리고 양이온 된 C가 전체 6 플러스만큼 산화수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보기. 이 나화 과정에서 애가 양이온으로 변했으니까 본인이 산화됐죠? 산화됐으면 무슨 제? 환원제. 정확하게 워딩 썼고 다음에 스몰 b는 2다. 니온도 해결이 됐고 다음에 디귿 다 과정 후 수용액 속 C2 플러스의 양은 방금 쌤이 n을 얼마로 뒀지? 그렇죠. 2로 뒀잖아요. 그래서 n을 2로 뒀으니 n2 대입하면 3이다. 내가 쓴 3과 같은 값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답은 기, 니, 디 전부 다 맞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 몰과 화학식량 문제인데 아주 심플하죠. 아주 꽤나 오래전부터 나왔던 기초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죠. 부피가 1이야? 너 하나가 있어. 그러면 너 하나라고 치면 기초 전체 원자 수는 2개야. 그런데 2개를 n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n을 2라고 쓰면 너는 2분의 3이야 원자 수가. 그러면 이거 원자 3개짜리인데 2분의 3개 되려면 분자는 2분의 3이 있어야 돼. 우리가 1리터를 한 개로 뒀으니 2분의 3개는 그렇지. 그래서 넌 2분의 3리터야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A, B가 하나 있는데 질량이 14. W는 깎게요. 따라서 14g이야. 따라서 A, B의 분자량은 14야. 그리고 2분의 3개의 AB2가 있는데 11이래요. 그러면 11g. 그러면 AB2의 무게는 AB2는 2분의 3을 넘겨버리면 3분의 22가 돼버리죠. 자, 그럼 요 값을 내가 좀 보기 좋게 계산하기 위해서 3을 더 곱해버릴까? 그 위아래 3 더 곱하면 너는 22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3분의 22. 그 다음에 하나니까 14. 그럼 얘는 3을 곱해버리면 왜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아이고 2분의 3이 아니구나. 졸라 미안. 쌤이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니 요즘에 2분의 1이지. 미안해요. 미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써도 되겠네요. 그 AB 하나가 14니까 너 분자량 14야. 너 2분의 1개가 11이니까 너 한 덩어리 무게 22야. 그러면 분자량 B 나왔으니까 원자량 B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의 개수는 같은데 B를 하나 더 붙였더니 8 증가했잖아. 따라서 B 하나 무게는 8이고 합쳐서 14니까 A 하나 무게는 6이야 해서 A와 B의 원자량까지 기본적으로 쫙 뽑는 문제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억. 스몰 x는 2가 아니고 2분의 1 돼야 되는 거고 틀렸고 원자량은 B는 8, A는 6이니까 니은은 맞죠.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그럼 AB 1g이면 14분의 1몰. 다음에 AB2 1g이면 22분의 1몰. 그 분자수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A 원자수니까 위에는 A가 하나짜리, 밑에도 A가 하나짜리. 그러니까 A가 더 많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AB가 더 많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A하고 B 두 종류 원수밖에 없잖아. 그럼 A의 비율이 큰 녀석이 그렇죠. 같은 질량의 원자도 더 많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위에 거는 A하고 B가 1대 2고 밑에 거는 AB가 1대 2니까 아래쪽은 B의 비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같은 질량의 B 원자수는 아래쪽이 더 많고 A 원자수는 위쪽이 더 많다는 개념 보시면 그냥 눈에 힘 빡 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네, 이렇게 해서 10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WXYZ가 2주기 원소인데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면 잘 알겠지만 머릿속에서 CNOF가 먼저 확 하고 떠오르겠죠,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W가 X를 3개 잡았거든요.
그럼 W가 X를 3개 잡는데 다중결합이 없으니 단일로만 잡아야 되고 그 상태에서 옥텟 만족하려면 여기에 비공유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가 3개씩 있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W는 누구? 질소. 밖에 붙어 있는 X는 그렇죠. 플로린. 따라서 얘는 NF3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W가 질소고 다음에 애가 X가 됐으니 Y하고 Z는 이 둘이죠. 그럼 C하고 O하고 붙였을 때 YZ2 타입이면 예 그렇죠. CO2죠 뭐. 이중결합 2개 있는 거. 따라서 Y가 C가 되고 다음에 Z는 산소에서 4개 다 찾는 거죠. 그럼 마무리는 Z는 산소고 X는 플로린이니까 N은 OF2 구분형 구조. 그럼 다 찾았죠. 그럼 다 찾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기억. 가에서 W는 부분적인 플로린이 전기염송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기염송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W는 부분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결합각은 나는 180도 무조건 제일 크잖아요. N은 구분형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유인하는 건 무극성 분자 찾으라는 거거든. 그런데 N은 중심에 비공유 있고 비대칭 구조니까 극성 분자고 N은 좌우 대칭 무극성 분자죠. 다음에 N은 구분형이고 비대칭 구조니까 애도 극성 분자가 되니까 무극성 분자는 뭐? 나 한 가지가 됩니다. 2가지가 아니고 1가지. 됐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 보기 하나밖에 없다. 다음 넘어갑니다.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일단 대부분 출제되는 게 일가산, 일가염기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수소이온수와 OH 이온수가 같다는 말은 중화점에서 산과 염기의 개수가 같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때 우리가 부피하고 몰농도 나왔을 때 몰농도와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는 건 알지? 그래서 A몰농도 아세트산 V1ml에 물만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똑같거든? 그럼 여기에는 아세트산이 AV1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썼냐? 아니라고. 거기에서 요만큼 20ml만 들었으니까 몇 배? 5분의 1배 한 거거든. 따라서 이거 5분의 1배 시키면 내가 준비한 산은 5분의 1 AV1이야. 이만큼 준비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B몰농도 NaOH를 중화점까지 넣었는데 V2만큼 넣었답니다. 따라서 B몰농도 곱하기 V2만큼 NaOH 넣었는데 그때 이 둘이 중화가 됐으니 개수는 같다. 그래서 저 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뽑아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스몰 a는 얼마 나오지? V1 밑으로 가면 V1분의 5B V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아주 심플한 기초적인 문제죠. 다음 넘어갑니다. 수소원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소원자라고 했으니 뭐 문제 조건 또는 보기에서 꼭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지?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와 같다.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상태에서 카나다를 찾는 건데 와 이게 A 있어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겠지만 나중에 연습을 할 때에는 오비탈 이 양자수 문제가 전자 배치하고도 연결되니까 전자 배치해서 오비탈 그려놓고 각각의 양자수 표현하는 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자수 자체만 가지고도 숫자 계산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쓱쓱쓱쓱 해서 뭐 SSP 쭉쭉 그리다 보면 첫 번째가 N 더하기 L 나왔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N 더하기 L, 1, 2, 3 해서 S오비탈은 쭉. P오비탈은 N은 3이고 N은 4니까 P오비탈은 3부터 출발.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그렇죠? 자, 다음에 N 더하기 ML. 그리고 L 더하기 ML. 그럼 지금까지 나온 대다수 문제가 P오비탈만 나왔으니까 뭐 D오비탈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다루진 않잖아요. 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너 2야? 그럼 네가 2가 되려면 애가 1이면 N은 얼마? 1 되면 되는 거죠, 뭐. 물론 D오비탈이면 2하고 0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내가 P오비탈이겠지 하고 P오비탈로 가정을 하면 N은 L은 1, ML은 1. 그래서 합이 2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뭐 L 더하기 ML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는 N, 오른쪽에는 ML에서 쓰는 훈련도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튼 간에 일단 나는 P오비탈이에요. P오비탈. 근데 N 더하기 ML에서 P오비탈에서 N 더하기 ML의 최소값은 3이거든. 그래서 이 값 자체는 3보다 커야 된다 이 뜻이지.
그럼 저거에 따라 가지고 저 조건에 따라서 4-A가 3 이상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 1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A잖아요. N은 1 이상이 돼야 되거든. 아, 이 녀석과 이 녀석 요 두 개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스몰 a는 얼마? 1이다 하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N은 1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1이니까 내가 넣으면 1이야. 그리고 너는 3이야. 그리고 1 넣으면 너는 4가 되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1은 뭐밖에 없어요? N은 1, L은 0인 1s밖에는 없죠. 그래서 가는 1s 오비탈. 그럼 1s 오비탈이니까 요 값도 내가 채우면 N은 1, s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0이잖아. 그리고 L도 0, ML도 0이니까 요 값 만족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3인데 여기서 A가 p 오비탈이거든. 그럼 p 오비탈의 경우에는 그렇죠. L은 무조건 1이니까 합쳐서 3 되려면 N은 2 돼야 되죠. 2p인가 보네요. 그거에 따라서 N은 2가 되고 여기서 ML이 1이니까 A도 1. 그럼 그 합은 얼마? 3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 N은 4인데 요 N 더하기 ML이 2가 나왔거든. 그럼 이게 4라는 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4, 0. 그러니까 4s 오비탈이 있죠. 그럼 얘가 4s 오비탈이 되면 N 자체가 4고 ML이 0이니까 절대로 1을 맞출 수가 없거든. 따라서 너는 4s 오비탈이 아닌 거야. 그러면 두 번째가 뭐 있어요? 그렇죠? 3하고 1. 그렇죠? 이 2는 없잖아. 그렇죠? 이 2는 없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너는 N이 3 돼야 되고 그리고 2 돼야 되니까 ML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너는 P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L은 1이고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경우의 가운데 값은 0 된다. 해서 나머지 표, 빈칸까지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에서 저 빈칸까지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스몰 a는 2가 아니고 1 되는 거고 가는 1s, s 오비탈이니까 9,0이다가 맞죠.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이거예요.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래서 다는 3, 그리고 나는 2니까 에너지 준위는 다가 나보다 크다. 디귿 보기도 맞는 것이. 그래서 답은 4번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이 문제 보고 뭐지? 하고 고민한 친구들이 좀 많았을지도 모르겠어. 이게 예전에 평가원인가 그 문제도 나온 그런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사각형이 X고 동그라미 여기 Y죠? 그래서 얘는 보면 X, Y가 세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Z, Y? 예, Z하고 Y가 여기도 세 덩어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 별표가 생성물 XA 그 다음에 YB거든.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Z2가 두 덩어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이게 단위 부피당 입자수니까 단위 부피당이면 부피분의 블라블라.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실제 입자수를 구하려면 저기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전체 부피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왔어. 이전에는요, 질문이 저기 B하고 A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와 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부피 B를 물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체 부피가 나오지 않은 거야. 야, 그래서 저걸 어떻게 구하지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둘은 반응물인데 반응을 하고 나니 얘네들이 다 사라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생성물인데 반응 후에 생성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 3, 4, 2가 이게 원자수가 같은 걸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하고 너는 2대 1의 비율로 있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너는 1대 1의 비율로 있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실제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줘야지 실제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내가 화학식을 완성을 할 건데 힌트는 여기에 있죠. Z 원자가 4개예요. 그럼 여기 Z는 죄다 여기에서 왔거든? 근데 여기는 Z 원자가 3개인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Z의 개수를 일치를 시켜주면 전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Z가 4개고 여기 Z 3개니까 전체 Z의 개수를 3개, 4개니까 6개? 6개? 그렇죠. 6개를 일치시켜볼까? 그럼 6개를 일치시킨다는 건 이게 3이 아니고 6이 되고 6Z죠? 그럼 이 둘이 1대1로 있으니까 애도 6이 돼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Z가 6개 있어야 되니까 N은 얼마죠? 예, 3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게 2대1로 있으니까 N은 그렇죠. 2배 더 많으니까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맞추면 돼요. 더하기, 화살표, 더하기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6개니까 x는 죄다 1로 왔잖니? 그럼 요 녀석은 스몰 1이 되는 거고 y는 여기 6개, 여기 6개니까 12개. 죄다 여기밖에 없잖아? 따라서 n은 스몰 2가 돼서 b는 2고 a는 1이고 차이값은 1이다 3하고 떨어지는 거죠. 됐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이거는 B밖에 모른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개수 B는 모른다. 근데 반응 전에 반응물의 B와 반응 후에 생성물의 B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보라. 그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주기 원소 WXYZ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CNOF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고요. 분자를 조립할 건데 요 가하고 나를 보시면 타입이 A2B2 타입이죠. A2B2 타입은 물론 양쪽 끝이 이중결합, 이중결합, N2O2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것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죠. 단일 결합만 있냐, 단일 이중 단일이냐, 그리고 단일 3중 단일이냐. 요 세 가지 타입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Z2, Z2, Z2니까 이건 좀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저 Z는 양쪽 꼬다리에 붙어있는 게 아닐까. 그런 판단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자료가 좀 특이한데 공유분의 비공유거든. 해보면 N은 공유 몇 쌍이야? 세 쌍이죠? 비공유는 여기에 셋, 다음에 둘, 셋이니까 비공유 몇 쌍? 10쌍. 그래서 이 곱은 30이 떨어지는 거고 N은 공유 4쌍이지?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셋, 하나, 셋이니까 비공유는 얼마? 8. 그래서 4, 8에 32 떨어지고 30이 해결되는 게 나가 하나가 있네요. 뭐 그러고 나서 풀었는데 나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양쪽 끝에 2중, 3중 넣어가면서 맞춰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은 공유는 5쌍이고 그 다음에 비공유는 여기에 셋이니까 여기에 6쌍이잖아. 30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 곱이 30인 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다가 누군지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여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y가 x보다 크다. 자,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단 나는 확실히 질소가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x를 질소로 잡고 z를 플로린 잡으면 x가 질소거든요. 그러면 y는 질소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되니까 산소가 되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y는 산소. 그러면 여기 w는 산소면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애가 산소잖아. 그럼 애는 w가 아니고 애가 y라고 했으니 그러면 가는 이 녀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바로 뭐 탄소가 되죠. 따라서 가는 바로 뭐냐. C2F2면 이 조건 만족하고 나는 N2F2면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럼 라스트 W가 탄소니까 C, Y는 산소니까 O, Z가 플로리니까 COF2. 그래서 마지막에 COF2 구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 셋, 비공유 셋, 비공유 2개가 있으니까 공유 4쌍, 비공유 8쌍, 4, 8에 32에서 또 같은 값이네요. 이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억,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죠. 애만 없죠. 따라서 두 가지 다 기억은 맞고. 다음에 나는 요거잖아요. 가가 3중 결합이죠. 나는 2중 결합이고. 그렇지? 다음에 이건 공유분의 비공유 물었습니다. 가는 애가 가니까 공유 얼마죠? 5. 비공유 얼마죠? 6. 5분의 6. 그 다음에 다는 애죠. 공유 얼마죠? 4. 비공유 얼마죠? 8. 그래서 애가 2니까 딱 들어가면 3대 5 떨어지죠. 그러면 가가 다보다 작네요. 다가 더 크네.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땡.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만 되겠네요. 여기 15번. 다음 넘어갑니다. 바닥 상태 원자 WXYZ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이런 거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소, 요 위치에 있는 녀석하고 산소 E랑 하고 그다음에 나트륨 E하고 그리고 마그네슘 E 찾는 건데 거기에서 1번, 요거부터 한번 써보면 1번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전자수. 그러면 첫 번째 질소는 S에 4개, P에 3개니까 질소는 4분의 3. 그 다음에 산소는 보시면 알겠지만 S 4개, P 4개니까 N은 1. 마그네슘도 S 6개, P 6개니까 1이고 나트륨은 S가 5개, P가 6개니까 N은 5분의 6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이
누가 더 크죠? 5, 3, 15. 얘가 더 크네. 얘가 제일 크네. 따라서 애가 나트륨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은 5분의 6이지. 그 다음에 같은 게 두 개니까 산소와 마그네슘. 그럼 제일 작은 애는 4분의 3짜리 질소가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로축 값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데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이거든. 그러면 산소는 s오비탈 2개, p오비탈 3개니까 그 값이 2분의 3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s오비탈 3개, p오비탈 3개니까 그 값이 1 떨어지죠. 그럼 이 값은 산소가 더 크니까 y가 산소, 그 다음에 y가 산소, x는 마그네슘에서 4개 찾는 문제죠. 뭐. 그럼 저렇게 해서 원소를 금방 다 찾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 홀 전자수는 W는 나트륨이니까 홀 전자 하나, 그 다음에 X는 마그네슘이니까 홀 전자 반 개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는 마그네슘입니다. s오비탈 3개, p오비탈 3개니까 전체 6개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산소니까 s오비탈 3개, s오비탈 2개, p오비탈 3개죠. 5개가 되잖아. 그래서 N은 6개, N은 5개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지 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Y가 누구냐 하면 산소거든요. 그 다음에 Z가 누구냐 하니까 질소거든. 그럼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하가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Y가 Z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지. 그래서 답은 기니디 전부 다 맞는 거가 되죠. 별거 없죠. 네. 다음 갑니다. 동위원소 문제죠. 평균값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전체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또는 내분을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은 그냥 계산 과정 없이 그냥 내분 써가지고 쭉쭉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이 두 개가 3대2로 존재하거든. 60% 40%. 그런데 A 더하기 3B와 A 더하기 4B니까 여기에다가 평균 원자량을 쓰면 얼마 나오지? A 더하기 전체 총합 나누기 5 하셔도 괜찮고 또는 내분 써서 2대 3으로 나누셔도 괜찮고 그래서 A 더하기 3B 더하기 얼마? 0.4B가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의 평균 원자량은 A 더하기 3.4B.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거든. 보통 앞쪽에 이 합은 전체 100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합 자체가 10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42, 100 나와야 되니까 2x는 얼마? 140 나오고 x는 그렇죠. 70 나오죠. 그래서 x는 70이고요. 그러면 n은 30%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 두 개가 7대 3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평균 원자량은 A 더하기 B 차이 나잖아? 그걸 3대 7로 내분시켜버리면 되니까 얼마? 0.3B다. 그래서 두 개 여기서 기억보기 X는 70이다 뽑아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와 Y의 평균 원자량 차는 이게 더 크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A 치워지고 3.4에서 0.3 빼면 3.1 떨어지겠네. 그렇지? 그래서 요 값이 3.1B. 그럼 3.1B가 6.2니까 스몰 b는 얼마?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보기 1이 아니고 2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보기도 우리가 풀었고 마지막에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이만큼 큰데 저걸 가지고 어디에 쓰지? 우리가 질량수 또는 원자량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합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Y가 X보다 양성자가 이만큼 크대요. 그러면 스몰 b가 2 나왔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A 더하기 N은 0.6 나오고 스몰 b가 2 나왔으니까 이게 3.4B잖아요. 그럼 N은 A 더하기 2 넣으면 6.8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보다 Y가 질량수가 얼마 더 큰 거지? 평균값이 0.6 빼면 그렇죠. 6.2가 더 큰 거잖아. 그런데 양성자수가 평균 이만큼 더 크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평균 중성자수는 4.2만큼 더 커 이런 것도 뽑아낼 수 있죠. 그런데 디귿 보기에서 뭘 물었냐 하면 그거 말고 얘 물은 거야. 디귿에서 A하고 A 더하기 3B의 중성자수 차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 X보다 오른쪽 Y가 질량수가 3B만큼 더 커. 3B면 얼마죠? B가 2 나왔으니까 6만큼 더 커. 그런데 양성자수는 그렇죠. Y가 X보다 2만큼 더 커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꼴이 이게 돼야 되니까 중성자수는 4만큼 더 커. 그렇죠? 따라서 그때 중성자수의 차이는 6이 아니고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풀려고 나온 조건이 바로 이 조건 되는 거예요.
요게 17번.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식으로 평균값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내용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다. 그걸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네, 다음은 원자 WXYZ에 대한 자료인데 산소도 있고 플로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치를 좀 바꿀까요?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그래서 이걸 찾는 거거든요. 이온이 되면 전부 다 네온의 선자 배치를 담고 근데 기억과 니온이 누군지를 찍으라는 거죠. 뭐 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원분의 E2가 나왔거든. 그리고 저기 원소 중에는 일족인 나트륨이 있거든. 그럼 아시겠지만 이원분의 E2가 극단적으로 제일 큰 녀석은 누구지? 그렇죠. 나트륨이죠. 따라서 이원분의 E2는 나트륨이 1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거기서 고만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은 큰 게 좀 있는데 애는 독보적으로 Z가 크잖아요. 그래서 찍어도 이렇게 찍는 거죠.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원분의 E2가 Z가 제일 크니까 애가 나트륨이 될 거고. 아, 그래서 나트륨은 Z야. 하나 뽑았으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풀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야 이거 이온의 전화번호 이온 반지름이 니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온 반지름 남은 것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이온 반지름은 금속보다 비금속이 크고 같은 비금속 중에서 왼쪽 게 크니까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마그네슘 순이죠. 근데 이 녀석을 이온의 전하로 나누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N은 2로 나눠버리고 N은 1로 나누고 마그네슘? 아유 미안합니다. 알루미늄이네요. 치매 있나 보다 나. 그리고 N은 3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순위는 우리는 알죠 사실은. 왜냐하면 같은 줄에 있는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도 찔끔 크고 이온 반지름도 찔끔 큰데 2로 나눴으니까 산소가 1로 들어가 버리겠지 뭐.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친구는 이 문제 풀려는 이 문제 출제 의도와 관계없이 쫙 하고 바로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모른다라고 치면 딴 건 몰라도 애가 꼴찌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럼 애가 꼴찌니까 이 값이 제일 작은 Y가 그렇죠. 알루미늄 되는 것이. 그럼 Y하고 Z 찾았으니 나머지는 WX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WX는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WX에서 E1은 16쪽, 17쪽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E1. E2는 15쪽, 16쪽 위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E2. 따라서 E1분의 E2는 누가 더 큽니까? 산소가 더 크죠. 따라서 E1분의 E2가 더 큰 X가 바로 뭐? 예,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W. 근데 우리는 또 알죠. 찔끔 더 커. 2로 나눴어? 무조건 이렇게 돼라는 것도. 그렇게 보셔도 뭐 괜찮아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렇게 찍고 나니까 조건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E1분의 E2다가 맞고 W는 F다. 니은 보기도 맞고 원자 반지름은 Y하고 X 물었죠. 원자 반지름은 비금속보단 금속이 더 크다.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는 디귿선지도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니 D가 되는 거지만.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가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H2X라고 해서. 그리고 CN은 B몰 농도고 NaOH는 2B몰 농도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요거 몰 농도 B가 주어졌네. 그럼 몰 농도 B가 주어졌으니 내가 부피 B만 알면 개수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B분의 A라고 해서 몰 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몰 농도 B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저거에 따라서 B든 A든 둘 중에 하나를 특정값으로 쭉 가도 되죠. 자, 우리가 저 문제 풀기 위해서 왼쪽은 양이온, 오른쪽은 음이온 쓸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H가 두 자리라서 하나는 내가 미리 지워버릴게. 자, 그러고 나서 1번 이용해서 B몰 농도, 2B몰 농도인데 20ml, 10ml잖아? 그럼 B 곱하기 20이니까 20B. 2B 곱하기 10이니까 20B. 개수가 같네요. 그럼 이걸 내가 20B로 쓸 거냐 등등 고민하다가 요거 보니까 몰 농도 B만 구하면 되니까 0.1, 0.2로 까버릴게요. 그래서 B가 0.1 돼버리겠죠. 그럼 0.1 곱하기 20이니까 이게는 2개, CL이. 0.2 곱하기 10이니까 이게 더 2개. 자, 쭉 밀까? 10ml니까 하나, 20ml니까 2개. 10ml니까 2개, 40ml니까 8개. 쫙 한번 밀었고. 그 다음엔 알 수가 없네. 스몰 A라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 합. 이걸 풀 건데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 나왔으니 여기에 각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양이온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런데 가하고 나를 보니까 이건 구해야 되니까 몰 농도가 같거든.
그럼 가나의 몰 농도가 같아. 그런데 전체 부피가 이거 40ml고 애도 40ml잖아? 와, 부피도 같아. 몰 농도도 같아. 그럼 뭐도 같죠? 예, 양이온수는 같다가 돼요. 양이온수가 같다고요, 양이온수가. 여기하고 여기 가와 나이는 양이온수가 같아.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액성에 관계된 성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잘 보니 산 2개, 염기 2개, 일가산 2개, 일가염기 2개인데 거기에 산을 더 집어넣은 거잖아. 같은 양인데 산이 더 있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지? 산성. 그럼 산성이면 뭐가 없어? OH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녀석만 내가 잡아주면 되겠네. 10ml, 20ml, 20ml니까 그냥 여기에 네가 N개 있다 하면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총합이 같아야 되니까 2N 플러스 2. 그럼 얘도 2N 플러스 2 돼야 되죠? 그럼 이거는 2N이 돼버리지. 일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와 여기에 양이온 수가 같다라고 했으니 여기는 몇 N? 2N이 돼버리지. 그리고 구경꾼은 10ml N이니까 여기는 몇 N? 2N이 돼버리지. 그렇지? 와, 여기도 2N이네. 액성은 무슨 성? 수소가 있으니까 산성. 그럼 산성이니까 애가 없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금 쓴 것처럼 전하균형 잡아주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2N 플러스 2. 음이온은 이거 2A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2배 뻥튀기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4N 플러스 1. 그럼 그거에 따라서 2N은 얼마 나오죠? 1 떨어지는 거네. 그럼 2N이 1이니까 너 이제 지울게요. N은 0.5 나옵니다. 0.5. 그럼 2N은 1. 그럼 여기도 2N은 1. 그럼 그거에 따라서 스몰 b를 내가 0.1로 깐 다음에 나온 수치니까 그거에 맞춰서 스몰 a도 계산되겠죠. 따라서 20ml에 하나, 10ml 0.5니까 스몰 a는 얼마? 0.05가 나올 거야. 그래서 스몰 a는 0.05야. 그럼 이 값 자체는 2분의 1 되네. 이제 기억만 계산해 주면 되거든. 그럼 기억은 이 녀석의 몇 배냐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일단 다 계산해 놓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8 플러스고 이건 4 플러스잖아. 애가 2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모자라니까 애가 없어야 되고 액성은 염기성. 그럼 애가 몇 개 있으면 돼? 4개 있으면 다 맞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양이온이거든. 따라서 기억을 계산할 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그걸 이용해서 기억은 이 녀석의 몰 농도는 3인데 그 녀석의 몇 배냐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양이온의 몰수는 2N이 1 나왔죠. 갑시다. 여기는 양이온이 3개. 여기는 양이온이 8개. 그럼 양이온 3개가 8개 됐으니 양이온 몰수는 3분의 8배. 그 다음에 부피는 이거는 40ml. N은 80ml. 그럼 부피 몇 배 됐지? 2배. 그럼 밑에 써야 되니까 너는 2분의 1. 얼마 나오죠? 4 떨어지네요. 그래서 마지막 기억은 4니까 이 값은 얼마? 2다 하고 나오는 거죠. 문제 구성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몰 농도 B 줄 테니까 부피 B 가지고 개수 B 한번 계산해봐. 그 다음에 몰 농도 줄 테니까 그걸로 이온수 바꿔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것만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액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시고 도저히 액성이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찍어야죠. H나 OH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없을 테니까. 그래서 한 새끼 죽이는 걸로 우리가 찍는 거죠. 막. 19번 이걸로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 문제.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문제인데 개수가 A하고 C는 나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보면 쌤이 여기다 씩 한번 다시 쓸게요. 1A, B 모르겠어. 그 다음에 2C, N은 안 나왔어. 근데 이게 기체니까 얼마나 쉬워. V, 3V, 3V니까 그냥 V리터. 한 개라고 두면 되잖아. 따라서 A가 하나 있어서 쓸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B밖에 안 남았네. A가 다 사라졌어.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A와 C의 개수는 나와 있다는 걸 이건 활용하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A 하나 사라지면 C는 2개가 생겨. A가 하나 사라져서 C는 그렇지 2개 생겼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합쳐서 3V 3개니까 B는 하나가 있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이번엔 A를 집어넣었는데, A를 넣었는데, 몇 개 넣었냐 하면 4W가 1개니까 W면 4분의 1개 넣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전체 3에다가 4분의 1이면 전체 3개에서 4분의 1만큼 증가해야지. 반응 전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반응 전 3 더하기 4분의 1 이게 반응 전 전체 부피거든. 그런데 반응 후 얼마가 됐지? 3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전체 변화할 수 있지. 4분의 1이 줄었어. 이 과정에서 전체는 4분의 1이 줄었어. 전체 변화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A가 없잖아. A가 얼마 사라졌지? 그래, 4분의 1 사라졌어. A의 변화는 4분의 1이야. 이게 바로 뭐야? A가 4분의 1 사라지면 전체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이게 바로 뭐? 그렇죠. A의 개수, 이게 전체 개수. 그렇죠. A를 넣었는데 왜 원래 부피냐고? A가 반응한 만큼 전체 부피가 줄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와 전체 개수는 1대 마이너스 1이다. 요 부호 살리시고. 그래서 A의 개수가 1이면 전체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값은 2가 돼야 되죠. 1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 2다 해서 스몰 b를 우리가 구한 거야. 그럼 저기에서 요 값 구해서 물어보니까 b는 구했죠. 2라고. 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뽑을 수 있겠네. 즉 C가 2개 생기면 B는 2개 사라지거든? 그럼 2개 사라져서 1개니까 이게 B는 3개였고. 됐죠? B 3개가 4.8g. 그러면 B 1개는 몇 g 되지? 1.6g. 아, 8W가 1.6이네. 그럼 W는 위에 쓰는 값 얼마? 0.826이니까 0.2. 됐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구은 뭐예요? A의 분자량. A 하나가 4W, 4W 쓰시고 B 하나가 8W 쓰시면 저기 질문은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N은 0.1이고 N은 2니까 0.2 떨어지겠네. 그래서 5분의 1, 0.2. 됐죠? 예, 그래서 이게 20번 문제인데 그냥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아주 기본적인 거 찾아낼 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20번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문제 해설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